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 자꾸 애가 죽어요. 애가 죽어 나와요. 자살을 자꾸 해요. 그 또 하나는 그 집안에 아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이 나라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또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감면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거라고 보여지세요? 이재명 시장이 10만 원씩 해서 1,300만 명에게 1조 3천억 원을 풀겠다는 거. 그러면 4인 가구면 4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조건 없이 다 줘야 되는데 경기도민이면 갓 태어난 아기도 10만 원을 주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정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말면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논리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금, 이런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예요. 오늘 대통령이 마침 언급을 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거 감면이나 유예로 밀어주자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당장에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보험료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업에서 반을 내주고 그 노동자가 반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장 중소기업도 무너질 위기면 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내는 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원이 한 명이면 한 명도 사실은 그것도 큰데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이면 이거 굉장히 합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 내는 거, 또 국민연금 내는 거, 그 어쨌든 반은 우리 그 임금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식구 중에서 뭐 형제 자매나 아니면 아버지가 실직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 중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아껴서 또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김원장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것도 사실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나 아니면 수도 관련된 공사에서 뭐 부도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막아줄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자, 낭떠러지에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핀셋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경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일단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상황이 극복이 되겠어요?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핀셋으로 꼭 집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하게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요. 문제는 이거를 사실 추려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선진국은 다 준 다음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다음 달 못 버틴다고 당장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잘 잡아내고 더 중요한 건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전부 다 n분의 1에서 함부로 다 줘버리면, 이것을 그냥 뭐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뭐 허투루 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답할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정부에서 50만원, 100만원씩 나왔어요. 소주 마시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있겠죠.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책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다 우리 경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 받아서 호프집 가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맥주를 마셔요. 미용실도 가고 머리를 예쁘게 해요. 또 운동화가 떨어져서 운동화를 사요. 그러면 이 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고 이분들도 이 돈을 전부 받아서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받아서
뭐 저기 은행에 쟁여두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그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통화승수예요. 통화승수. 경제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돈을 받으면 서민들이 자기 주머니 속에 놓고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요. 서민들 그럴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돈 받으면 바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넉넉한 사람들은 은행에 넣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은행에서 넉넉한 사람들을 그 말 그대로 또 핀셋을 콕 집어서 빼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넉넉하신 분들은 은행에 넣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한번 제가 수치를 볼까요? 지난 1월에 요구불 예금이 몇십 조씩 늘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요구불 예금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찾아줄 수 있는 예금이고 이거를 부동자금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투자되지 않는 돈이에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발행을 했지만 고간을 잠궈버리는 그런 돈이에요. 돈이 풀리질 않는 거죠. 조선시대 전환 같은 거죠.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몇십 조나 은행에 넣었을까요? 왜 몇십 조를 넣었을까요? 1번, 써도 남아서. 2번,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1, 2번 다 맞아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냥 은행에 그냥 쟁여져 있습니다. 돈이 안 풀려요. 그리고 어디다 쓰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씁니다. 부동산 자금처럼 투기적 자본에 써요. 우리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 밑으로의 경제, 이 서민 경제에 이 돈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진국과 한국은 포퓰리즘의 이중잣대에 있다. 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인데요. 왜 선진국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 안 하고 우리나라만 포퓰리즘으로 지적하는지 네이버에서 나라별 그 GDP를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냐면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9개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한 군데라도 우리보다 재정을 덜 푸는 나라가 있으면 제가 커피를 살게요. 없어요. 태극기 집회 나가면 간혹 어르신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오세요. 이스라엘이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80% 육박해요. 우리가 몇 배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예요. 40%?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2배가 더 높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자파 국가라고 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최빈국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라고 안 봐요?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2배나 나빠요, 이스라엘은. 왜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어르신들에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돈을 펑펑 쓰니까 좌파 국가네요? 답답하죠. 자, 야당에서는 경제 살리려면 주 52시간제 폐지와 최저임금 인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보나요? 기승전 이건데 항상 저는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는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년 만에 29.1%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이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조금 제동을 건 거죠.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당연히 1등이에요. 인구 100만 명당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희한하죠? 처음과 끝이 다 1등이에요. 가장 많이 안 낳고 가장 많이 죽는 나라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볼게요. 마을에 집이 200개의 집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한 집이 한국이라는 집이에요. 이 집의 아이들은 똑똑하고 돈을 잘 벌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런데 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 자꾸 애가 죽어요. 애가 죽어 나가요. 자살을 자꾸 해요. 그 또 하나는 그 집안에 아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이 나라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뭘 고쳐야 되겠어요?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더 줘야 할지를 시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복지를 생각해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하지를 말래요.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 감사하자고 그래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야. 이걸로 될까요? 답답한 얘기죠. 경제학 이론을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조금 더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자들은 이럴 때, 사실 어려울 때 조금 더 내놓을 수 있다는 건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같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잘 쓰는 통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지난해에 기준으로 시중은행 18개가 있습니다. 이 18개의 개인 예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23조예요. 우리나라 1년 재정이 얼마나 그랬죠? 520조입니다. 이 재정, 우리나라 1년 쓰는 그 재정을 넘어섰어요. 자, 개인이 은행에 넣어놓는 돈이 623조예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당연하고 거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중 1%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623조 중에서 283조, 이거를 한 3분의 1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죠.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1%가 갖고 있어요. 1%가. 이 283조를 가진 분들에게 소득세 1%만 더 내고 법인세 1%만 더 내라면 이분들이 시장 경제 참여 의지가 꺾여서 조선일보 주장처럼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거기까지 할게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나눠도 될 것 같아요.